안녕하세요. 제니의 아로마노트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주제는 우리의 후각은 향기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입니다. 너무나 수많은 향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그 결과도 제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해부상리학적으로 볼 때 향기가 우리의 후각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뇌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모두 공통된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아로마 테라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공통된 의견을 아직 도출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알아오던 방법과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이론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시거나 또 아로마 테라피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아로마 테라피가 처음으로 후각에 전달되는 그 중요한 스타트를 잘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 후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오늘은 사람이 향기를 감각하는 원리를 둘러싸고 과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쟁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는데 과학 논쟁까지 무슨 이야기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향기에 관한 지식과 활용 요령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완전하게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이 때로는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일반화가 어려운 사례들이 있고 또 그러한 다양함을 자연의 신비, 알 수 없는 것들 정도로 치부하고 만다면 아로마 테라피의 발전이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현상들의 저변에 깔린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또 새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의 발전에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그 자체가 진실에 도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의 가설이 반복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론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이론을 만나 치열한 다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학이 발전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일정한 시기 동안 지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론을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어떠한 패러다임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패러다임은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다른 패러다임의 도전을 받아서 챔피언 자리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향기 감각의 원리는 바로 패러다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 있고 아로마 테라피와 향기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5가지 감각기관, 즉 오감기관을 활용합니다. 감각 요소들 중에서 시각, 청각, 촉각은 물리적인 형태의 감각으로 측량과 계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각과 후각은 화학적인 감각의 영역이고 특히 후각 분야는 가장 연구가 뒤처진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후각을 둘러싼 과학계의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형태이론과 진동이론, 이 두 가지 진영 간의 논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니의 아로마 노트 첫 방송에서 아로마 테라피 2.0이라는 주제로 펑셔널 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향기가 기능을 가지는데 우리 인체에 어떻게 그것이 인식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 두 진영 간의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중 첫 번째 형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 이론을 다른 말로 열쇠와 자물통 가설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물통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에 꼭 맞는 모양의 열쇠가 있어야만 그 자물통을 열 수 있습니다. 형태 이론은 이처럼
냄새 분자의 형태에 따라서 비강 상단의 300개가 넘는 후각 수용체 중에서 분자 구조, 즉 형태가 딱 맞아 떨어지는 분자를 후각 수용체가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신호는 2004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인 미국의 린다 버크와 리처드 엑셀의 대표적인 주장이고요. 이것이 1991년에 처음으로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형태 이론은 지금까지 후각 원리에 관한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져서 생리학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고 각종 실험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바이브레이션 이론, 즉 진동 이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학자들이 이에 대한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이론의 핵심은 분자를 구성하는 각 원자들의 파동, 즉 진동의 양을 기준으로 후각 수용체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천재 과학자, 괴짜 과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등장한 투카 튜린 박사입니다. 이분의 국적은 이태리인데요. 영국 옥스퍼드 컬리지에서 생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자입니다. 튜린은 1953년생으로 현재 68세인데 향기 관련 학계와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수 평론가로도 유명합니다. 튜린은 동일 분자를 가지고 있지만 향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진동이 진정한 차별화의 변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튜린은 분자 형태가 아니라 원자의 파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직접 바닐라 향을 파동을 바탕으로 조향하여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튜린의 진동설이 역사상 최초의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에 멜컴 다이슨이라는 영국 학자가 유사한 가설을 주장했었고 그 이후 몇몇 학자들이 이를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튜린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후속 연구 논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진동설 진영의 주장과 형태설 진영의 반박,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 또 재반박 등등으로 이어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동설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이 충분히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미묘한 에너지라는 영역을 설명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고 에센셜 오일을 공부할 때 종종 접하는 용어 중에서 미묘한 에너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틀 에너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미묘한 에너지는 자연 세계에서 작동하는 파동을 표현하는 말로서 오랫동안 동양적인 사고 체계의 산물로 여겨져 왔고 현대과학에서는 아직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식물의 정수인 에센셜 오일이 만들어내는 아로마 테라피 효능은 과학적인 발전에 힘입어 그 신비로운 부분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비한 세계 정도로 추앙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의 실험과 연구를 통해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아로마 테라피의 발전은 물론 자연과의 더 조화로운 공존의 방법까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후각의 원리를 둘러싼 과학계의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공부에 유익한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